요번에 그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한 이유, 그게 이제 경비원들, 괴롭힘 방지 그건데, 제가 경기도 거랑 서울시 걸 보니까 뭐가 더 들어가냐 그러면, 왜 경비원들만이냐? 거기 미화원, 그 다음에 그 관리사무소 직원도 병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경비원들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개정하실 때 꼭 참조해서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예, 보시는데 어쨌든 이번에 개정하게 된 원인은 이겁니다. 지금 관리규약 그 화면에 보시는 거 이걸로 보시는 거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준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준칙에서 저걸 작년 9월이었죠? 10월인가? 작년 10월에 미리 개정을 해놓은 거예요. 준칙은. 근데 올해 1월 달에 법령이 바뀐 거예요. 1월 달에. 그것도 한 줄 들어갔어요. 한 줄 들어가서 이것대로 지금 고치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작년 10월 달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그 분석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어 구문이 4건 10%, 관계 법령, 상위 법령이 10건 25% 차지하는 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나 시행령 규칙이 바뀌어서 그걸 인용하고 있는 준칙, 그 다음에 관리규약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저거를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가 관리규약에다가 그 조항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 불효라고 한 거,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7건. 그래서 41건 중에 따지고 보니까 21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저게 불필요한, 그런 우리한테 수고를 끼치는 거죠. 근데 저거를, 그래서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토론들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래서 용어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용자라는 개념이 이번에 법령 바뀌면서 특히 동별대표자의 사용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 표, 그 다음에 본문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뭐 선관위 예산이 아니라 운영 경비로 바꿔라.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주택관리업자와 이게 2번 중복돼서 이걸 한번 삭제하라 이런 얘기고, 전유 부분 용어 이미 벌써 변경했어야 되는 건데 아는 게 있으면 그걸 이제 바꿔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특히 이제 빨간 표시한 거는 이미 상위법인 규칙이나 시행령에 이미 못이 바뀐 건데 관리규약에 또 그대로 인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필요 없다. 우리가 관리규약을 간소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빨간 표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그 통로 게시판까지 명시해라 이런 거 굳이 관리규약에 안 넣어도 이미 상위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이게 원래는 저희는 지금까지도 각 게시판 그러면 통로별 게시판까지 다 했지. 아니 뭐 따로 게시판이 관리소에만 있는 게시판을 쓴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무슨 이게 민원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넣었죠. 예, 저런 거. 그다음에 요건데 이거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혹시 안 소장님 제가 그 엑셀로 드린 파일도 열어보셨어요? 어떤 거요? 그 분석해 놓은 거, 이 리스트 파일 엑셀로. 아니요. 그러면 지부에서 다운받은 거에 파일 지부로 돼 있는 거 있죠? 예.
그걸 열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압축해서 풀어보시면 거기 파일이 있어. 요 내용의 리스트가 엑셀로. 예, 예. 네. 그거 자세히 보시면 돼요. 예, 보시면, 여기 결격 사유, 확인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세부 배점표. 지금 그 소장님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안 소장님은 준칙에 있는 거 그대로 세부 배점표를 넣었다면서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관리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랑 적격 심사에 맞게 그 가격만이 아니라 어떤 업체가 적당한지를 고르는데 사실은 좀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세부 배점표를 안 넣었어. 그리고 동대표 회의할 때마다 그걸 정해서 하면 된다 이거지. 예,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안 된다 그래갖고 다시 넣은 거 아닌가요, 그거? 누가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다시 바뀐 것 같았었는데. 예전에는 뭐 높은 순, 뭐 낮은 순으로 해갖고 이렇게 간단한 거 기준으로만 그렇게 관리규약에 놓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세부 배점표가 관리규약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점수를 자세하게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게 예. 관리규약에 세부 배점표를 누르는 건 아니죠. 왜냐 그러면 공고할 때는 세부 배점표가 나가야 돼. 적격 심사제니까. 예, 공고할 때. 들이 적격 심사제한테 공고 나갈 때 세부 배점표를 안 넣는 경우가 많았었거든.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반드시 사전에 입주자 대표 의결해서 공고문에 적격 심사 세부 기준표가 나가야 되는 거지. 예. 그런데 그럼 그 기준표가 어디 있냐? 경기도나 서울이나 강원도가 표준 평가표를 빼고 대신 이 세부 배점표를 넣은 거야. 옛날엔 표준 평가표까지 있었다. 근데 표준 평가표는 준칙에 있는 게 아니라 고시에 있잖아요. 세부 평가 기준표 평가표는 고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침에. 선정 지침에. 그럼 그 지침에 있으니까 그거랑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배점 자체를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관리규약에다 넣어야지. 그 평가표 자체를. 그런데 대부분들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럼 이제 세부 배점표를 먼저 넣은 거야. 표준 평가표는 그대로 그냥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평가표 자체를 점수를 옮길 수는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세부 심사 기준표들을 규약에다 다 넣은 거지. 그렇게 됐죠. 예. 일단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따라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0%를 끝까지 자기네가 틀린 거 고쳐놨는데 저거 따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있으면 뭐 상관없고 고쳐야 돼. 있으면 고쳐야 되고 저게 아마 40으로 돼 있었는지 30으로 돼 있었는지 그래요? 맨 마지막에 100%래 이러는데. 요겁니다. 소장님 보시죠 화면에? 네. 이게 지금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전혀 하등에 쓸모가 없더라. 그럼 삭제해라 이거죠? 예. 예. 거울을 보니까 경기도나 강원도처럼 별지 제1호, 2호 양식을 넣긴 했는데 이건 가 하나만 있고 밑에 기타 소리는 아예 없어. 왜? 별지 2호 서식이 가면 리스트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 근데 우리는 강원도나 이거는 경기도는 밑에다가 뭐 사진 이런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 근데 이왕 넣은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2-1은 전혀 쓸 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지난번 선거할 때 시청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여기 그 시행 규칙에 있는 그 확인 요청서 이거 동대표들 후보자들한테 동의서 받아서 공문 보냈죠. 그러니까 그냥 회신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본인들한테 무슨 저걸 확인서를 써달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예. 동의서만 있으면, 동의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보셨나요? 양식 이거? 범죄경위 확인 요청서? 예, 이거는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표입니다. 이거는 저는 관리 규약에다가 이거 세부 배점표를 안 넣어놨어요. 안 넣어놨으니까 할 때마다 이게 달라져. 여기 왜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술자를 어떻게 쓸 건지 아니면 사무실 그 장비를 뭘 써야 되는지 장비가 다 다르잖아요. 공정마다. 근데 그 장비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사무실만 있으면 인정해주고 어떤 거는 아예 그냥 무조건 다 만점을 주고 뭐 이런다고. 그러려고 그러면 저기다가 그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준칙을 그대로 세부 배점표를 해놨으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가 예시 올린 걸 보시고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소장님들한테 사실은 강요하는 저기 준칙 내용이란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아까 소장님은 다 들으신 건데 20개 중요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20개인데 이것도 간단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동대표를 사용자도 할 수 있게 바뀌어졌잖아요. 19년도에. 예. 그거를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 반영하는 그 항목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대표 후보자 저기 등록할 때 서류 내는 거 서식 뭐 이런 데 이제 그게 다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경비원돈 처우 개선하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그냥 경비원만 적지 마시고 그 미하원 아니면 뭐 청소년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보니까 14조의 2를 보시면 경비원, 미하원, 관리사무소 직원 저는 그렇게 이제 경기도나 서울 걸 보니까 그렇게 세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열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그게 경비원, 관리사무소 직원. 네, 그렇게. 예. 네. 그다음에 이 동대표가 사퇴할 때 접수를 어디를 받냐? 지금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관리사무소도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가 여기 상근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도 추가를 해서 받는 즉시 그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추가를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회의 소집. 요거는 그 안건을 동대표가 그 말하자면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데 10분의 1이 연쇄해서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대표자가 말하자면 그 발언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요거. 그다음에 이게 재심의 요청서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있었던 건데 저는 안 해서 이걸 넣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재심의 요청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감사나 입주자 등이에요. 연서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관리 주체가 정식 서면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입주자 대표에다가 부의를 하도록. 그래서 이 서식을 보니까 이제 준칙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저기 경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교육비,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 입주자 대표 운영비에다가 지금은 왜 입주자 대표 운영 교육비만 넣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 교육비도 넣으라 이런 얘기예요. 공동체 활성화, 요새 그런 사업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보면 이사, 공동체 활성화 이사 직책 수당도 넣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 이사는 넣을 수 있답니다.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것도 누구냐? 동대표 회의에서 그냥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규약에도 안 넣어도 돼요. 선임을. 그럴 때 10만 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액수는 뭐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고, 저것도 이제 앞으로 혹시 모르니까 뭐 우리 아파트나 우리 시티코아로나 보면 공동체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이사를 선임하고 저렇게 대우를 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소비자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뭐냐 그러면 여기 주민방송, 환기설비 필터 교체 안내, 피난시설 안내, 이거는 관리사무소가 좀 귀찮아지긴 하는데 주민들 재난 피해 방송 같은 거니까 해주면 이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고. 난 휴식이 필요해.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공석이 됐을 경우에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할 거냐를 명시하라. 그게 이제 직무대리한테 하라. 그랬을 때 직무대리가 왜 이사 중에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요? 그렇죠. 이사 중에 연장자 순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인계를 하라. 다음 회장이 안 뽑혀 있으면. 그런데 임기는 만료됐고, 근데 뭐를 하냐 그러면 인장은 즉시 하라. 이걸 꼭 넣으라 이런 얘기다. 도장 안 내놓은 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예. 난 휴식이 필요해. 그다음에 이제 잡수입은 용처를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어떤 용처냐 그러면 사용자 등, 입주자 등이 기여한, 공동으로 기여한 잡수입을 쓸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항목을 더 추가할 수 있다. 불우이웃 돕기, 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교육비, 자문료, 뭐 주민 공동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거고 기타인데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과하게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과반수 동의를 받으래. 저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 규약 개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거는 별표 2의 전유 부분을 보완한 건데 창호, 실리콘 포함해서 그걸 전용으로 본다. 이걸 명시하라. 그래야 이제 논란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Y자나 T자 같은 관을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까지는 공용으로 하되 전까지는 전용으로 한다 이런 건데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단지 내 춘천에서도 민원이 엄청 세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아파트에 세대로 공용 배관이 지나가 계량기가 세대를 지나가서 있어요. 그런 경우인데 그 공용 부분에서 터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직 T자관 전이야. 공용 부분이긴 한데 세대를 지나가긴 했는데 그게 아직 가지관 2세대가 쓰는 게 아니요. 그러면 그 전용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 전용 세대가 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살펴보시고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예비비를 쓸 때 가끔 누가 왜 예산에 없는 걸 쓰냐고 딴지를 걸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산에 없었어도 쓸 수 있도록 그 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책정되지 않은 예상할 수 없는 긴급 상황, 이걸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쓸 때 그렇게 쓰시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사용료를 이용료로 용어 변경하면서 그걸 잡수입으로 처리하라. 요게 이제 기타 사항에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입주자 명부에다가 소유자가 입주자 명부에 정보 제공을 동의할 경우에만 소유자 인적사항 연락처를 써라. 이런 걸 거기다 명기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한 조가 추가가 됐어요. 제24조의 2강. 그것도 입주자 명부에다가 추가를 해 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